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 6번째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지만 문제를 푸는 궁극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에 능숙하면, 익숙해지면 어지간한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도 그 자리에서 풀 수 있어요. 나도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자, 이 시간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방정식의 활용. 일단 요 이야기부터 하죠. 형제가 있어요. 형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나이에서 한 살을 형에게 주면, 동생의 나이에서 한 살을 빼서 형에게 주면, 형의 나이가 2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형의 나이에서 한 살을 빼서 동생에게 주면, 둘이 동갑이 돼요. 그러면 형과 동생은 각각 몇 살일까요? 이런 류의 문제. 이거는 한 살을 떼주면 동갑이라고? 그럼 2살 차이구나. 2살 차이, 오케이. 그러면 눈 깜짝깜짝 대충 찍어보는 거죠. 형이 10살이고 동생이 8살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한 살 떼서 주면 2배가 안 되네? 그러면 9살, 7살 한 살 떼서 주면 2배가 안 되네? 8살, 6살 한 살 떼서 주면 2배가 안 되네? 그러면 7살, 5살 한 살 떼서 주면 2배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형 나이는 7살, 동생 나이는 5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풀 수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근데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식을 세워서도 풀 수 있죠. 형의 나이를 X살, 형의 나이를 X살, 동생의 나이를 Y살이라고 하면, 자, 동생의 나이를 한 살 빼서 형에게 주면, 동생의 나이를 한 살 빼서 형에게 주면 나이가 2배가 된다. 형의 나이를 한 살 빼서 동생에게 주면 동갑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x는 7, y는 5가 나오겠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요. 이 문제가 수학 문제여도 좋고 일상에 관련된 문제여도 좋습니다. 카리나도 나를 좋아하고 장원 형도 나를 좋아해. 내가 둘 중에 누구랑 사귀지? 이런 일상의 문제. 이런 일상의 문제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답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방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문제에서 바로 답을 구하는 과정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매우 머리가 똑똑한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매우 머리가 똑똑한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문제는 이렇게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답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수식을 세워서 풉니다. 수식을 세워서 풀어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식을 세운다라고 그러죠. 식이라고 하지 말고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방정식을 써요. 이거를 식을 세운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 모델링을 만든다 그래요. 수학적 모델링을 만든다. 근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학이란 언어로 번역한다라고 그래요. 제 말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학은 언어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 언어예요.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든 인공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를 수학이라는 언어로 번역한다라고 얘기해요. 수학이라는 언어로 번역한다. 예를 들어서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F는 ma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식을 세우면 훨씬 알아듣기가 쉽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같은 경우도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식으로 설명하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이라는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언어라고 해요. 그리고 방정식을 풀죠. 방정식을 풀어요. x는 7이고 y는 5 나왔어. 방정식을 풀어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이 내가 맞게 풀었는지 결과를 확인해요. 어떤 사람은 확인이라고 말하고 저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형이 7살, 동생이 5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 예를 들면 연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연필 문제. 형과 동생이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의 연필을 한 자로 뺏어다가 형한테 주면 형의 연필이 2배가 되고 형의 연필을 한 자로 뺏어다가 동생한테 주면 동생과 형의 연필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형과 연필은 각각 연필을 몇 자루 가지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식은 똑같죠. 동생이 가지고 있는 연필은 X개, 형이 가지고 있는 연필은 X개, 동생이 가지고 있는 연필은 Y개. 그리고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앞의 문제에서는 이것을 7살, 5살로 해석했어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7자루, 5자루로 해석이 되죠. 이건 연필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형과 동생이 돈을 달러로 가지고 있는데 동생한테서 1달러 뺏어가지고 형한테 주면 형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2배다. 형한테서 1달러를 뺏어서 동생한테 주면 동생이랑 형이랑 가지고 있는 달러가 똑같다. 그럼 각각 몇 달러 가지고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형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X달러, 동생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Y달러라고 놓으면 똑같은 식이 나오고 그리고 7, 5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 7, 5라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7달러, 5달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그 활용 단원, 1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 3차 방정식의 활용, 그 활용 단원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함수의 활용 단원, 1차 함수의 활용, 2차 함수의 활용, 3차 함수의 활용, 그리고 미분의 활용, 적분의 활용, 삼각함수의 활용, 로그함수의 활용, 이런 활용 단원들을 보면 활용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고 설명을 해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진 않습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아요. 보통 책에 이렇게 적혀있죠. 1번 문제를 읽고 무엇을 x로 놓을지 선택하자. 적당한 미지수를 선택하자. 2번 이 미지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라. 3번 문제를 푼다. 방정식을 푼다. 4번 내가 방정식을 푼 게 맞는지 확인한다. 보통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책에 그 단원에 관계없어. 1차 방정식의 활용도 마찬가지고 2차 방정식의 활용도 마찬가지고 1차 함수의 활용도 마찬가지고 2차 함수의 활용도 마찬가지고 다 이 4단계로 설명을 해놔요. 이 맞는 말인데 쓸데없는 얘기. 다 4단계로 설명을 해놓는데 저는 이 2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식을 세워라. 번역해라. 그리고 풀어. 방정식을 풀어. 그리고 내 풀이를 해석해. 그래서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이게 제가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활용 단어는 단원에 관계없이 다 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활용을 엄청 어려워하죠. 1차 방정식을 풀어라,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거는 보통 학생들이 어지간하면 해요. 물론 수학을 아주 못하는 학생들은 1차 방정식도 못 풀고 연립 방정식도 못 풀고 2차 방정식도 못 풀긴 하지만 어지간한 학생들은 방정식을 풀으라면 풀어요. 근데 학생들이 뭘 못하냐면 이거는 하는데 이걸 못해. 이걸 못해요. 저는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번역하는 능력, 식을 세우는 능력, 수학적 모델링을 만드는 능력. 이 수학적 모델링을 만드는 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이 방정식을 푸는 거, 상황에 따라서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부등식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방정식을 푸는 능력은 단원마다 달라요.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을 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3차 말 잘못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을 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을 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정비례함수, 반비례함수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는 1차 함수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는 2차 함수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단원마다 달라요. 단원마다 달라. 단원마다 다른데, 이거는 단원에 무관합니다. 강조해요. 이 능력은 단원에 무관해요.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먹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올라가서도, 그리고 나중에 일상생활할 때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머릿속으로 막 풀려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 그런 데는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어서 풀면 훨씬 잘 풀려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걸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약간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말이 새는 다른 얘기를 하면, 내 친구 중에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상태로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내 나이 때는 그랬어요. 내 나이 때는 졸업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대학교 입학한 사람이 절반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내 나이 때는 절반이 대학교 안 갔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로 대기업 취업이 가능했어요. 물론 이제 생산직으로 취업이 됐죠. 그럼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거기서 이제 20년 넘게 일을 했단 말이죠. 나이를 먹었어요. 그럼 20년 넘게 일했는데 맨 처음에는 말단 직원이었다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관리하는 위치로 올라가면 위에서 보고서를 쓰라고 그래요. 이게 기계를 이렇게 해서 바꿔서 돌리면 생산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냐, 비용은 얼마나 감소했냐, 그거를 보고하라고 시켜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수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내가 식을 못 만들겠어. 엑셀을 못 짜겠어. 생산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내가 못 만들겠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출신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은 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식을 만들어서 알려준대요. 그러면 역시 대학교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나이 40 먹어서 수학을 쓸 줄은 상상도 못 해봤다. 근데 수학을 쓰게 되더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방정식으로 만드는 능력, 문제를 수학이라는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은 평생 써먹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해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돼. 뭐든지. 이게 가능해야 관리가 돼요.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돼. 이 능력 평생 써먹는 능력이에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연립 1차 방정식 문제를 풀면서 나는 그 방정식 푸는 게 너무너무 귀찮고 짜증났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방법. 권하는 건 아닙니다. 권하는 건 아니에요. 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생각은 해볼 만해요. 나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 뭐라고 적혀 있잖아요. 뭐 거리 속도 문제, 소금물 문제, 문제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식을 세워. 어떻게 문제의 조건에 맞게 어떻게 식을 세워. 문제의 조건에 맞게 어떻게 식을 세워요. 식을 세워.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 한 거죠. 문제를 읽고 문제에 맞게 식을 세워요. 그리고 안 풀었어. 왜? 나는 어떤 1차 방정식이든지 다 풀 수 있거든.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이든지 난 다 풀 수 있는 상태니까 나 이거 연습 안 할래. 나 이거 연습 안 하고 난 이것만 연습할래.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걸 너무 싫어해서 문제 읽고 식 세우고, 문제 읽고 식 세우고, 문제 읽고 식 세우고, 이것만 계속 연습했어요. 문제 읽고 식 세우고, 문제 읽고 식 세우고, 문제 읽고 식 세우고, 이것만 계속. 그렇게 했더니 문제를 읽고 식 세우는 능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 향상되더라고. 내 스스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이런 방법도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문제를 읽고 식 세우는 것만 계속 연습하는 거야. 문제 읽고 식 세우고, 문제 읽고 식 세우고. 단원에 상관없이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읽고 식 세우고. 풀지 마. 문제 읽고 또 식 세워. 풀지 마. 그럼 내가 식을 내가 맞게 세웠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냐고? 해설 있잖아요, 해설.
해설에 적혀 있는 식이랑 비교해 보는 거죠. 아, 내가 맞겠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해설에 있는 식이랑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 책임지지는 않아요. 이 방법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책임지지는 않아요. 문제를 읽고 식세요. 문제를 읽고 식세요. 이것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써먹는 능력이고, 이거는 나중에 성인 돼서도 계속 써먹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엄청 많이 해줘요. 이게 수학 능력이야. 이게 수학 능력. 이게 수학 능력. 이거는 수학 능력이 아니야. 이거는 계산 능력이지 수학 능력이 아니야. 이건 수학 능력이 아니에요. 계산 능력이에요. 만약에 이게 안 돼. 나 연립 1차 방정식 잘 못 풀겠는데? 그러면 다시 앞단원으로 넘어가서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거 연습 계속 해야지. 그리고 나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어떤 것들이 다 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다시 이거 연습하는 거야. 이건 2차 방정식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 단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2학년 2차 방정식 단원도 마찬가지고, 나 2차 방정식 어떤 것들이 다 풀 수 있어. 근해 공식 배웠는데 뭐 어떤 것들이 다 풀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계속 번역하는 것만 연습하는 거야. 문제 읽고 식 세우고, 문제 읽고 식 세우고, 문제 읽고 식 세우고, 계속 이것만 연습해. 방정식 못 풀겠는데? 그러면 방정식 다시 연습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마무리할게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풀어요. 물론 수학을 아주 못하는 학생들은 방정식도 못 풀지만, 어지간한 학생들은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면 푼단 말이죠.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어려워해. 그러면 활용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을 푸는 걸 못해서 활용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방정식을 푸는 걸 못하면 방정식 단원을 다시, 활용 단원 멈추고 방정식 단원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부등식의 활용 못 풀면 부등식 활용 단원 멈추고 부등식 단원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이거는 어지간한 학생들은 다 합니다. 뭘 못하냐면 문장을 읽고 식을 세우는 걸 못해요. 문장을 읽고 식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내서 따로 연습하세요. 계속. 이거를 시간 내서. 그리고 이걸 시간 내서 연습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어지간한 문제는 보는 즉시 풀게 돼요. 보는 즉시 문제를 딱 읽고 식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풀면 되지. 오케이.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내용 들던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문장으로 주어진 문제가 있잖아요. 뭐 소금물이 어쩌고 저쩌고, 뭐 거리 속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진 문제가 있잖아요. 문장으로 주어진 문제는 내가 모르는 문제야. 문장으로 주어진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는 문제. 물론 이 문장으로 주어진 문제를 머리가 좋은 애들은 그냥 바로 풀어요.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방법을 할 수 없어요. 자,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식을 세워. 나 방정식은 풀 수 있거든. 자, 문제를 읽고 문장을 읽고 식을 세우는 이 능력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6번째 동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강조했던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능력.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6번째 동영상까지 왔는데, 문장을 읽고 식을 세우는 능력. 이게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예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건 내가 못 풀어. 식을 세운 건 내가 풀 수 있어. 그러면 문장을 읽고 식을 세우면 되겠구나. 수학이라는 언어로 번역하면 되겠구나.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를 제대로 익히면,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어지간한 문제는 보는 즉시 풀 수 있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건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저처럼 연습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문장 읽고 식 세우고, 문장 읽고 식 세우고, 문장 읽고 식 세우고. 문제는 안 풀어. 귀찮으니까 안 풀어. 문장 읽고 식 세우고, 이것도 한 번쯤은 연습해 보세요. 권하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고, 사실 이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기는 제 머릿속에 앞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 10몇 개는 10개는 넘게 더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번호를 붙이면 막 10몇 번, 20몇 번까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주제로 너무 오래 얘기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주제를 바꿔서 할 생각이고, 이제 주제를 바꿔서 뭘 할 거냐면 이제 곧 한 달 뒤면 이제 기말고사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시리즈로 올렸던 그 내신 대비 필수 개념, 그거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개를 올려야 돼? 한 9개 올려나? 한 9일 동안 내신 대비 필수 개념을 시리즈로 올릴 예정입니다. 마칠게요. 발키였습니다.